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태시간의 74. 자, 74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스플릿 드디어 3대1의 스플릿을 단행을 하는데, 자, 인베스터 비즈니스 데일리에서 나온 흥미로운 리포트. 제목부터 참 흥미롭죠. 주식, 그러니까 스플릿한 3대1로 스플릿 액면 분할, 주식 분할을 한 테슬라를 지금 사야 되는 타이밍입니까? Now the time to buy 라는 흥미로운 리포트가 나와서 일단 요 리포트를 좀 소개해 드리면서 저의 생각도 조금 담아서 여러분 투자에 좀 도움이 될 그러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플릿이 뭔지는 아시죠? 자, 피자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테슬라 한 주가 900불이 좀 넘었잖아요. 3대1로 분할하면 한 주당 300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테슬라를 한 주 갖고 있는 분이라면 내일 아침에는 테슬라 주식이 3주가 되겠죠. 대신 한 주당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체 총합은 똑같지만 주식 수가 많아지고 가격은 내려지고. 그렇다면 이제 왜 기업들이 주식 스플릿을 하느냐? 일단 돈이 필요할 때 합니다, 여러분. 접근성이 용이해지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테슬라를 사고 싶었는데 900불이어서 너무 비싸서 못 산 사람들에게 이거를 분할하게 되면은 300불만 있어도 한 주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보다는 이 스플릿의 효과가 조금은 떨어졌죠. 왜냐하면 요즘 900불이 돼도 900불짜리라도 뭐 한국에도 그런 거 있다면서요. 이렇게 쪼개서 사는 그런 어떤, 이거는 사실 이제 뭐 테슬라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그런 증권사라든지 거기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근데 어찌 됐든 접근성이 용이해져서, 그래서 보통 기업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테슬라가 피자를 조각을 얘기했을 때 이거를 딱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100불이 됐죠. 800불짜리가. 근데 이게 이제 100불이 점점 커가지고 일종의 착시 효과도 있거든요. 100불이가 되게 싼 거예요. 그럼 이걸 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다 보면 이 100불이 또 800불이 되면 지금 현재 가치가 이게 800불짜리가 100불짜리로 말하면 6,400불이 되는 거죠. 실제 테슬라는 지금까지 이 주식 분할 스플릿 해가지고 재미를 톡톡히 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그 전에 한번 테슬라의 제 이야기가 아니라 리포트의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자, in July 7월 한 달 동안의 테슬라는 이제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10% 급등했죠. 그렇죠. 여기 나오죠. 10% 급등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식 분할 스플릿에 대한 뉴스를 내놓고 있죠. 하지만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슬라는 보통 이제 50일 이동 평균선을 추세선이라고 하거든요. 50일 이동 평균선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200일 이동 평균선 까지 넘어섰지만, 죄송합니다. 너무 시뻘건 게 많죠. 이거 다 지우자. 맨 마지막 문장이 이제 좀 집중해야죠. 그러나 여전히 고점을 밑돌고 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얘기한 거죠. 지금 1,200 몇 불 갔던. 그러니까 현재 테슬라의 모습은 굉장히 좋아요. 추세선이라고 하는 50일 이동평균선도 넘어섰고 200일 이동선까지도 넘어섰고, 하지만 아직 고점을 뚫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텐데, 또 있는 그대로 우리 한번 냉정하게 봅시다. 자, 이게 지금 테슬라 차트잖아요. 흥미로운 모습을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여기의 기준선이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1,000불 기준선이죠. 딱 그렇죠? 1,000불. 지금까지 1,000불을 넘었었을 때 테슬라가 이 모습을 딱 보면 이때도 있고 이때도 있죠. 네, 요거는 잠깐. 이때도 1,000불 넘었을 때 딱 모습을 보면 이 각도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랐어요. 이렇게 보면 요 각도가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각도의 기울기가 이 전에 두 번 1,000불을 뚫었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이게 좀 완만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테슬라가 천불을 떨었을 때는 굉장히 각도가 가팔랐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굉장히 힘차게 뻗어 올라갔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졌는데 지금은 굉장히 횡보를 했는데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이게 에너지가 모아가는 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에너지가 점점 세이빙되는.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빵 튕겨 오를 때 이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빵 가는데 보통 이제 이 거래량이 모아지는 박스권의 이 가로 길이가 길수록 튕겨 오르는 속도가 더 강하거든요. 에너지가 세이빙이 돼서. 근데 그 전까지 이 테슬라가 여기서 튕겨 올랐을 때 요때의 모습, 지금 이제 전의 모습에 비하면 좀 의례적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테슬라가 쉽게 이렇게 전에 비해서 이렇게 강하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실적 발표에서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만 만약에 비트코인 75%를 청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하고 손해봤어요. 예, 기사 찾아보시면 발견하셨을 거예요. 비트코인 고점했을 때 팔았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손해보고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실패인 거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팔고 그 판 돈으로 이제 메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다가 여전히 공급망의 문제, 여전히 이 오스틴 공장, 베를린 공장을 돈을 태우는 공장이다고 막 얼마나 답답했으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뭔가 이제 쏟아부었으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돈을 태우는 공장이라고 한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머스크가 한 말입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국제뉴스가 하루 종일 도배된 게 뭐냐면은 중국이 대만 상공위를 갖다가 계속 진짜 미사일을 쏴버렸어요. 이렇게 대만이라는 나라 위로 계속. 참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만 하더라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래도 대만은 아니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지 했는데 이번에도 설마 하는 일들이 지금. 근데 물론 그러니까 중국 입장도 이해가 돼요. 뭐 돌아서 갔든 뭐 어떻게 갔든 어찌 됐든 펠로시가 대만까지 가서 조용히 갔다 갔나? 또 가서 또 인권 문제 거론하면서 중국에 한 방 날리고 할 말 다 하고 갔는데 여기서 중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밀리는 모양새니까 뭔가라도 해야 되잖아요. 했더니 뭐 저기 대만을 바라보는 중국 저 관광지에서는 뭐 사진도 찍고 그냥 쇼하는구나 정도로 대만 사람들도 별로 쫄지도 않고. 근데 그게 이제 불똥이 튄다는 거죠. 애플이라든지 테슬라처럼 중국이 마켓을 갖고 있고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근데 이거 심상치 않아요, 지금. 심상치 않단 말이죠. 그런 것, 여전히 물건을 만들지 못해서 판매가 쉽지 않은 것들이 앞으로 예정돼 있는 테슬라의 호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호재들 지금 그 휴머노이드 막부터 시작해서 그런 호재들을 잠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과연 다음 분기에도 테슬라 이번에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넘어갔는데 제대로 된 실적의 모습으로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시장은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고점이 내려가고 있죠.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 거 좋은 거 알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고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고점이 내려간다는 건 뭐죠? 붙인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까지 그럼 이렇게 올라간 것은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주포들이라 그러죠. 보통 한국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해요. 요즘 그런 표현 쓰나? 그러니까 기관들이 큰 손들이 테슬라를 계속해서 사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테슬라의 가장 큰 주주 중에 테슬라를 가장 많이 사는 기관 중에 하나가 돈나무 언니 아크잖아요. 아크만 봐도 테슬라가 오를 때마다 계속 팔아대요. 왜 팔아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돈나무가 파니까 오르는 거다. 근데 뭐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네. 계속.
근데 전 여기서 한마디, 테슬라 얘기는 아닌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나무 언니를 참 저 여자 좀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저렇게 자꾸 삽질을 하지? 최근에도 보면은 팔고 난 주식들이 계속 뭐 200%간 주식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돈나무 언니가 왜 그러냐면. 왜냐면 자기의 스탠스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죽어도 소형 성장주, 죽어도 나스닥 종목을 못 벗어나는 개미들에게는 여전히 돈나무 언니들이 희망회로를 돌리는 혁신, 리노베이션, 그 또 맛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코카콜라 안 사죠. 맥도날드 안 사고 치폴레가 아무리 우량주라도 치폴레 밥은 사 먹어도 주식은 안 사죠. 이해는 합니다. 예. 결국 개미들의 그 바들을 끌어들일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테슬라가 보면 이렇게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물론 이 고점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계속 끝까지 가서 지금 전고점이 여기 일단 이 차트만 봤을 때, 이거 제가 그린 차트는 아니에요. 이 차트만 봤을 때 일단 1200이잖아요. 이 1200을 뚫고 만약에 테슬라가 이렇게 쭉 뚫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뚫는다는 게 한 번 뚫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뚫고 나서 이렇게 안착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진짜 뚫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올라가서 뚫는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사과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테슬라가 625불까지 간다라고 했던 거에 대한 사과 영상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제가 물리고 있던 엔비디아도 회복이 되고 시장이 살아날 거니까. 지금도 계속 살아나고 있지만. 자, 여기까지 일단 참고하시고 이해하셨죠? 예, 있는 그대로 보자 이거죠.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 이렇고 단기적으로는 오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엄청난 이걸 아직. 그래서 지금 이거를 뚫을 만한 강력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강력한 한 방이 지금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에다가 이번에 오늘 루시드 실적 발표했는데 폭락했잖아요. 차를 많이 못 만들었죠. 시장이 예상치의 뭐 절반도 못 만든 것 같던데. 했더니 거기다 대고 또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뭐 몇 달 동안 애 만든 것보다는 애를 더 많이 만들었다 그랬나? 근데 그런 건 진짜 똘끼죠, 여러분. 뭐 옛날 CEO처럼 근엄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도 저렇게 촐싹대고 여전히 테슬라의 가장 큰 위기는 미중의 문제도 아니고 CEO 리스크예요. 어쩜 저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조금만 머스크가 잘해도 테슬라 주식은 나 지금 3,000불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CEO로서의 역할만 조금만 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잘난 놈들은요 옆에서 얘기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듣죠. 안 들어. 트위터부터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또 새끼로 또 빠지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또 리포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요 얘기가 아마 오늘 칼럼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건질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 주식의 역사에 있어서 스프릿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자, 보면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계를 한번 딱 봤더니, 약간 이걸 다시 지우고, 너무 선이 굵죠? 이걸로 해서 박스로 한번 합시다. 이 통계를 봤더니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네요. S&P 500 안에 있는 주식이 스플릿한 이후 1년 동안 평균 12%가 성장한 것이 나와요. 오, 좋은 거죠. 이 같은 수치는 S&P 500 지수의 스플릿이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여기 퀄컴이 스플릿 잘해가지고 대박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퀄컴이. 물론 이제 타이밍도 참 좋았어요. 2000년 닷컴 버블, 그 당시에 기술주가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뭐 1999년에 스플릿을 하게 되죠. 2대1로. 퀄컴 얘기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4대를 다시 주식 분할을 하게 되는데 무려 퀄컴 같은 경우는 840%가 급등하게 됩니다. 대박. 물론 테슬라도 주식 분할 스플릿에 굉장히 이 맛을 많이 본, 그렇죠. 스플릿 2년 전에 했나? 그렇죠.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나오죠. 2020년에 5대1로 했죠. 2020년 8월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옵니다. 이제 결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진짜 주식 분할이 바람난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항상 이제 이런 리포트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저는 이제 이런 결론이 싫어가지고 뭐 욕을 먹더라도 저희 미즈노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데, 뭐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 늘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뭐 올라간 것도 있지만 내려간 것도 있고 참고만 해라. 이게 항상 이런 이제 리포트들이 갖고 자기네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테슬라가 스플릿을 해서는 안 되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은 그 카드는 지금 쓸 때가 아니라 좀 타오를 때, 확 타오를 때, 그러니까 왠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시 이제 비트코인으로 돌아가서 테슬라가 차라리 비트코인을 고점에서 팔았으면, 이제 비트코인을 파는 걸.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안 판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어떻게 안 팔 수가 있어요. 고점에서 팔았어서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남겼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이번 실적 발표 때도 한다면, 야, 테슬라는 투자도 잘하네, 이런 느낌이 주주들과 시장이 이게 줬을 텐데, 지금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아이고, 저 실적 개폭락하니까 저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겨우 메꿨네, 뭐 이런,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겨우 메꿨네, 이런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쵸? 최근에 스플릿을 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시듯이. 그쵸? 구글, 아마존. 근데 실제 스플릿 발표가 딱 났을 때는 주식이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스플릿이 딱 타고 난 다음에 뭐 아마존이 급등해서 갔나요? 우리 한번 볼까요? 최근에 아마존이 조금 가지, 스플릿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발표되자마자 급등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모습이었죠. 이게 급등한 것은 실적 발표 때 이번에 아마존이 그 웹서비스 쪽이 워낙 좋게 나와가지고 가는 거지. 근데 이 갭을 메꾸고 이제 내려오겠죠, 아마존도. 이 갭을 메꾸로 올라간 것처럼. 구글도 마찬가지죠. 스플릿을 하겠다는 기사가 났을 때 좋았지, 지금 박스권은 여전히 갇히는 모습.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분들, 삼성전자 기억하십니까? 한국의 삼성전자, 미국 주식은 아니지만 스플릿 많이 했잖아요. 국민 주식이니까. 저도 예전에 30만 원대, 20년 전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사가지고 9만 원대부터 살 수 있었는데 못 사고 있다가 다 팔고 나니까, 한 50만 원 정도 팔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200 몇만 원까지 갔더라고요. 미국 가서 보니까.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주식을 쪼개 가지고 5만 원짜리인가를 만들었나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못 가잖아요.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잘 못 가요. 왜냐하면 개미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안 하니까. 그렇죠? 장기적인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조금 오르면 확 팔아버려요. 내리면은 강제존버했다가 조금만 올라가면 확 팔아버려요. 더 기다리면 계속 가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가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버크셔 A 같은 경우는 사지도 못하죠. 워낙 비싸니까. 스플릿을 한다고, 그러니까 스플릿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스플릿을 하기 전까지는 가져 주식이. 근데 막상 스플릿을 하고 나면 한동안은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근데 스플릿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작금의 테슬라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고요. 이미 스플릿에 대한 것이 선반영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호재 플러스 스플릿이 갈 때 이제 막 날아가는 건데 그거를 아주 타이밍과 함께 제대로 했던 때가 바로 2020년 재작년 코로나 시절에 스플릿 단행했을 때 테슬라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왠지 아마존이 스플릿을 딱 할 때와 같은, 그러니까 아마존 스플릿 딱 할 때 어떤 느낌 들었죠, 여러분? 좀 타이밍이 안 좋다. 차라리 2년 전에 테슬라 스플릿 할 때 그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상태에 스플릿을 하고 나니까 아마존이 박스권에 갇혀버린 일이 벌어졌잖아요. 뭐 구글도 마찬가지였고. 여기까지가 저희가 내린 결론입니다. 분석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확 시장을 뚫고 1000불 이상으로 높이 높이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